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것입니다. 무해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하루하루 조용히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재환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매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신장 손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고통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계에서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국인 90% 이상이 매일 섭취하는 이 물질,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에서도 이것을 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장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환자분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실 때입니다. 김 선생님, 저는 왜 아무런 증상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침묵의 영웅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합니다. 이것은 욕조 한 개 분량입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합니다.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심장이 멈추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신장 질환이 대한민국 노인 인구의 3명 중 1명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박 여사님이십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건강하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셨습니다. 술도 안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남산 산책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0%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기능의 90%를 잃을 때까지도 명확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검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했을 때, 그리고 식습관을 조사했을 때 범인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한 그릇에 나트륨 2500mg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라면을 서너 번 드셨습니다. 라면 한 개에 나트륨 1800mg입니다.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루 설탕 섭취량이 80g이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댓글에 신장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써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90%가 매일 과도하게 섭취하는 4가지 신장 파괴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4번부터 1번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번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중독성이 강합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러한 독소에 더 취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도 늙습니다. 의학 용어로 사구체 역화율이라고 합니다. 신장의 역과 능력입니다. 40세 이후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합니다. 40세에는 100% 기능합니다. 50세에는 90% 기능합니다. 60세에는 80% 기능합니다. 70세가 되면 여러분의 신장은 젊었을 때의 70% 정도 능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 엔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노후한 엔진에 저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매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리 고장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의 1위와 2위 원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시면 한국 투석 환자 중 약 45%가 당뇨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약 25%가 고혈압으로 인한 것입니다. 합치면 70%입니다. 7명입니다. 이 두 질병은 신장의 섬세한 구조를 매일 쉬지 않고 두들겨 패는 두 개의 망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당뇨병과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것은 신장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공격자들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4번 신장 파괴 물질입니다. 이것은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좌식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앉아 있는 것이 신장과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강력하고 건강한 혈류에 의존하여 기능합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제 고인 무릉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이 쌓입니다. 모든 것이 썩습니다. 물이 독성을 띱니다. 여러분의 순환계가 바로 이 강입니다. 움직이고 걸을 때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합니다. 혈액은 온몸을 힘차게 순환합니다. 신장의 수백만 개 필터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혈류가 신장에게 몸을 최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텔레비전 앞에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혈류가 게을러집니다. 웅덩이에 물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장의 최악의 적들의 완벽한 진입로가 됩니다. 비만, 고혈압, 제2형 당뇨병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를 보시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하루 3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90% 더 높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혈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합니다. 비활동은 또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혈압을 높입니다. 여분의 체중 1kg마다 신장에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일 마라톤 선수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중단하십시오. 휴대폰에 매시간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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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을 걸어 다니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팔을 쭉 펴십시오. 창밖을 보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순환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0분마다 5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25%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마라톤이 아닙니다. 동네를 10분 걷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1주차에는 10분, 2주차는 15분, 3주차는 20분, 4주차는 30분으로 늘려가십시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걷기는 존재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심장에 좋습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뼈를 강화합니다. 신장에 건강한 혈류를 보냅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의자에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십시오. 다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발목을 돌리십시오. 무릎을 들어 올리십시오.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토는 이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강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신장을 위한 깨끗한 물결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지 여러분의 좋아요가 결정합니다. 3번 신장 파괴 물질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약장에 숨어 있습니다. 두통, 관절통, 근육통에 생각 없이 복용하는 진통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한겸증제, 의학 용어로 ANSAIDs라고 합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이 이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통증 완화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이고 빈번하게 또는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이 좋은 혈류를 받으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작은 신장 동맥을 넓게 열어둡니다. 문제는 ANADS가 몸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정확히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도 함께 차단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신장 동맥이 수축합니다. 다칩니다. 신장에 도달하는 혈류와 산소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호스를 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도달하지 않으면 식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조용한 손상입니다. 관절염 같은 만성 통증 때문에 이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은 매일 호스를 밟았다 놓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터가 손상됩니다. 흉터가 생깁니다. 기능을 멈춥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느린 과정입니다. 대한신장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ANSAID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3배 더 높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5년 동안 매일 이부프로펜을 복용하셨습니다. 하루 3번 600mg씩 드셨습니다. 65세에는 신장 기능이 100%였습니다. 67세에는 70%로 떨어졌습니다. 70세에는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신장 기능의 60%를 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을 참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머리를 쓰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ANSAIDS로 절대 자가 치료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해결책은 진통제를 계속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재 경보를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디서 나는지 찾는 것입니다. 둘째,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비타민, 한약, 일반 의약품을 포함하여 복용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십시오. 많은 감기약이나 수면제에는 숨겨진 HHH가 들어있습니다. 셋째, 가끔 통증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용량에서 신장에 더 안전합니다. 하루 3000mg을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 없는 옵션을 찾으십시오. 물리치료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온찜질은 근육 통증을 완화합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줄입니다. 스트레칭은 관절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것들은 진통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의사가 ANSAIDS를 처방했다면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ANSAID는 강력한 약물입니다. 가끔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리 없이 매일 의존하는 것은 신장으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신장 파괴 물질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더 정확히는 나트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김 선생님, 저는 소금을 거의 안 넣어요. 이것이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추가하는 소금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75% 이상이 가공식품에서 나옵니다. 소금통에 아닙니다. 빵에 들어있습니다. 햄에 들어있습니다. 소시지에 들어있습니다. 치즈에 들어있습니다. 통조림에 들어있습니다. 라면에 들어있습니다. 김치찌개에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있습니다. 간장에 들어있습니다. 고추장에 들어있습니다. 냉동식품에 들어있습니다. 포장된 거의 모든 것에 들어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제품이 더 오래 보존되고 맛이 더 좋도록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자입니다. 왜 나트륨이 그렇게 나쁠까요?
몸은 기능하기 위해 약간의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이 모든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몸은 물을 붙잡습니다. 더 목이 마릅니다. 신장에 물 한 방울도 배출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관의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내부 압력이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신부전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300mg을 초과하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한국인은 하루에 약 3500mg에서 4000mg을 섭취합니다.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신장의 필터는 매우 섬세한 혈관 네트워크입니다. 고압 소방 호스로 비단천을 청소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찢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신장에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손상시킵니다. 흉터를 남깁니다. 악순환 속에서 파괴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라면을 드시고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10년 후 혈압이 180에 10까지 올랐습니다. 신장 기능은 40%로 떨어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라벨 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맛없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라벨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포장을 뒤집으십시오.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짠맛이 나지 않는 빵이나 과제도 놀라운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빵 2조각에 나트륨 300mg이 들어있습니다. 크림빵 하나에 나트륨 400mg입니다. 과자 한 봉지에 나트륨 500mg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권장사항은 하루 2000mg에서 2300mg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으시면 목표는 1500mg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집에서 더 많이 요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십시오. 직접 양념을 만드십시오. 소금 대신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맛을 재발견하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요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허브와 향신료를 주었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풍미를 줍니다. 양파는 단맛을 더합니다. 생강은 매콤함을 줍니다. 고추는 열을 줍니다. 후추는 향을 줍니다. 참깨는 고소함을 줍니다. 들깨는 구수함을 줍니다. 파는 신선함을 줍니다. 깨씹은 독특한 향을 줍니다. 레몬과 식초도 나트륨 한 꼬집 없이 풍미를 더하는데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법입니다. 통조림 야채를 사신다면 수돗물에 잘 헹구십시오. 체에 받쳐서 30초 동안 물로 헹구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으로 첨가된 나트륨의 약 4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안에 미각이 재조정됩니다. 음식의 진짜 맛을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번에 도달했습니다. 좌식 생활 진통제 소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무서운 적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1번 신장 파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조용한 파괴의 확실한 챔피언입니다. 가장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파괴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독은 희귀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하, 보상, 사랑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설탕과 그 동반자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맞습니다. 저 하얀 달콤한 가루입니다. 디저트입니다. 탄산음료입니다. 그리고 흰 빵입니다. 흰 쌀밥입니다. 면류입니다. 과자입니다. 제 경험상 이 조합은 당뇨병이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1번 원인이 되는 주요 책임자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불행하게도 수없이 반복되는 경로입니다. 환자들이 투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할까요? 설탕과 여러분의 몸이 거의 즉시 설탕으로 전환하는 정제 탄수화물은 단일 공격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조율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공격 전선 1번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신부전의 1번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제2형 당뇨병의 주범입니다. 이것들을 먹으면 혈액에 포도당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췌장이 미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세포가 인슐린의 귀머거리가 됩니다. 설탕이 혈액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2형 당뇨병이 태어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결국 신장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입니다. 그중 4명이 신장 질환입니다. 무서운 숫자입니다. 설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신장 손상이 잔인합니다. 설탕이 말 그대로 신장 필터를 캐러멜화합니다. 딱딱하게 만듭니다. 파괴합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투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65세 남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콜라를 2병씩 드셨습니다. 콜라 한 캔에 설탕 10스푼이 들어있습니다. 2병이면 설탕 20스푼입니다.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하루 설탕 섭취량이 100g이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25g입니다. 4배입니다. 5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년 후 신장 기능이 20%로 떨어져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73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격 전선 2번, 고혈압입니다. 우리는 소금만 혈압을 높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설탕이 혈압에 똑같거나 더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풍부한 식단은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과당이 문제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요산을 생성합니다. 요산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소금을 조절하더라도 설탕은 계속해서 신장을 공격합니다. 공격 전선 3번, 조용한 염증입니다. 설탕은 몸의 불입니다. 모든 동맥 내부를 손상시키는 만성 저급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장 동맥도 포함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결국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장이 죽어갑니다. 공격 전선 4번, 비만과 지방간입니다. 태우지 않은 과도한 설탕은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신장의 또 다른 위험 요인입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신장 질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간에 침착되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지방간은 전체 대사를 변화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신장을 손상시키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면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첫 번 독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식입니다. 첫째, 설탕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고과당 옥수수 시럽,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포도당, 자당, 메가당, 과당, 이것들은 모두 같은 독의 위장입니다. 라벨을 읽을 때 이 단어들을 찾으십시오. 둘째, 가장 명백한 출처를 제거하십시오. 설탕 음료가 한 번 적습니다.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산업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주스, 사과주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 추가, 바닐라 시럽, 카라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달콤한 커피, 믹스커피, 설탕 커피. 이것들은 액체 설탕입니다. 캔 하나에 설탕 10스푼 이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로 바꾸십시오. 탄산수와 레몬으로 바꾸십시오. 허브차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일 것입니다. 하루 콜라 한 캔을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1년에 체중 7kg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저지방 제품을 의심하십시오. 많은 경우 지방을 제거하고 맛을 내기 위해 설탕으로 채웁니다. 저지방 요거트를 보십시오. 설탕이 20g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저지방 샐러드 드레싱을 보십시오. 설탕이 15g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연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과일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직접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십시오. 딸기를 추가하십시오. 블루베리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설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흰 밀가루를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흰 빵 대신 진짜 통밀빵을 선택하십시오.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첫 번째 성분이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밀을 선택하십시오.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십시오. 시리얼 대신 귀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들이 함유한 섬유질은 설탕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음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과일을 드십시오. 사과, 배, 감, 귤, 딸기입니다. 채소를 드십시오. 시금치, 상추, 배추, 브로콜리, 당근입니다. 콩류를 드십시오. 검은콩, 렌틸콩, 변가리콩입니다. 고기를 드십시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입니다.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연어, 참치입니다. 계란을 드십시오. 견과류를 드십시오. 아몬드, 호두, 땅콩입니다. 식단이 통식품을 기반으로 할 때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거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가공식품이 줄어듭니다. 포장식품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개선됩니다.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체중이 감소합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신장을 위협하는 4가지 조용한 독을 폭로했습니다. 4번, 순환을 정체시키는 좌식 생활입니다. 3번, 신장을 질식시킬 수 있는 진통제 HSAEDs입니다. 2번, 혈압을 높이는 숨겨진 소금입니다. 1번, 몸의 전면 공격을 시작하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간 압도되신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는 겁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신장 질환이 여러분의 운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독들 각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의사와 상담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라벨을 읽을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할지 여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집에서 만든 식사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걷기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물 한 잔 한 잔이 승리입니다. 이것들이 신장 보호벽에 쌓는 벽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 이야기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거나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보내주십시오. 배우자에게 보내주십시오. 친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웃에게 보내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정보는 순환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되면 한 사람의 신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몰랐던 것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워 보이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커뮤니티를 계속 돕기 위해 여러분의 댓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매 순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합니다. 독소를 제거합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장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신장을 돌보십시오. 생명을 돌보십시오. 건강을 돌보십시오. 미래를 돌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